해리스는 최근 트럼프를 성범죄자, 사기꾼, 가해자라고 표현하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오늘은 트럼프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6년의 액세스 할리우드 사건입니다. 이는 2005년 도널드 트럼프가 MBC의 프로그램 액세스 할리우드의 진행자 빌리 부시와 나눈 녹음 파일이 2016년에 공개된 사건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녹음 파일에서 여성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결혼한 상태였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에 대해 탈의실 농담이었다라고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명에서는 이것은 탈의실 농담이었으며 몇 년 전의 개인적인 대화였습니다. 빌 클린턴은 골프장에서 저에게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기분이 상했다면 사과드립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한 번도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제가 아닌 척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했고 그것은 잘못되었으며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은 탈의실 대화였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사과드리고 미국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탈의실 농담이라고 표현했다가 나중에는 탈의실 대화였다고 하며 조금 톤다운을 시켰네요. 이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대 힐러리 클린턴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힐러리는 테이프가 공개된 당일 트위터에서 끔찍하다. 우리는 이 남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트럼프의 발언이 단순한 라커룸 대화가 아니었으며 트럼프의 행동은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여성을 대하는 방식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며 대통령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인물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여러 여성들이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트럼프는 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월 뉴욕의 연방 배심원은 트럼프의 성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진 캐롤이라는 저널리스트가 1990년대 중반 뉴욕 백화점에서 트럼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는데요. 배심원은 트럼프에게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성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트럼프에게 총 500만 달러, 한화 약 7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당시에 액세스 할리우드 테이프의 내용이 트럼프의 성적 공격 성향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권력남용 및 의회방해 혐의를 받았던 우크라이나 스캔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중 2차례 탄핵 소추를 받았는데 이 중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이는 내부 고발자 및 하원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브리스마에 이사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3억 9,100만 달러의 군사 원조를 보류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바이든 부자가 브리스마의 부패 행위에 연루되었는지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회에 보고되면서 하원 정보위원회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7월 25일 트럼프는 젤렌스키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그 부분을 조사해 주셨으면 한다. 이로 인해 하원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8일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및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미국에서 권력남용 혐의는 주로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와 권한을 위반하거나 남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헌법적으로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와 권한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트럼프는 조사 과정에서 의회의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2020년 상원의 탄핵 재판 시 100명의 상원 의원 중 52명이 무죄, 48명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무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상원 의원 중 한 사람이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 두 번째 탄핵은 내란 선동 혐의를 받았던 지지자 의사당 난입 사건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로 바이든이 승리하자 이에 대해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는 백악관 근처에서 미국 수호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연설에서 지지자들에게 대선이 도난당했다. 의사당으로 행진해 지옥처럼 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트럼프의 연설 직후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에 난입했으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난입자들은 의사당 내부를 파괴하고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등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초기의 난입자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며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하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폭동을 선동했다고 판단하고 2021년 1월 13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였습니다. 하원에서는 총 232명이 찬성, 197명이 반대하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그 다음 단계인 상원재판에서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그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이다. 폭동을 직접 선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을 위해서는 67명의 유죄 판결이 필요했으나 57명이 유죄, 43명이 무죄를 선고하여 트럼프는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은 트럼프의 행동을 비난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FBI는 관련자들을 기소했으며 난입에 가담한 사람들은 체포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의사당 주변 및 정부 건물의 보안도 강화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은 트럼프, 과연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정치적 행보와 미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